솔직해집시다. 나이 60 먹고 나가는 그 동창회, 정기 모임, 개모임. 그게 정말 즐겁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꽉 차오르던가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기만 빨린 기분이 들던가요? 거기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껏해야 자식 대기업 간 자랑,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 주식으로 돈 번 자랑. 그게 아니면 온통 아픈 이야기, 남편 흉, 시댁 흉, 자리에 없는 친구 험담뿐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또 저 소리네. 지겨워 죽겠다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머, 정말 좋겠다, 속상했겠다 하며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의 잘난 척을 받아주는 관객이거나 남의 썩은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싼 밥값 내고 귀한 시간 써가며 자처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를 두고 고슴도치들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모여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봅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또 춥고 외로워서 붙으면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모이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비교, 무시. 이 날카로운 가시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젊을 때야 사회생활 해야 하고 인맥이 곧 능력이니 억지로 참았다 칩시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더러워도 웃고 안 입고워도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살아야 하는 이 마당에 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사십니까? 왜 60이 넘어서까지 남에게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십니까? 그 에너지를 왜 당신을 갉아먹는 타인에게 낭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어려울 때 돕지 않나? 늙어서 외로워서 어쩌나? 아직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현직에 있고 돈 잘 쓰고 술 잘 살 때 붙어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당신이 사업 망하고 돈 떨어지고 병들어서 몸져 누워 보십시오. 가장 먼저 연락 끊고 등 돌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잔인하리만큼 이기적입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위안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겉으로는 슬픈 표정 짓고 걱정하는 척하겠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휴,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얘보단 내가 낫네라며 안도하는 게 인간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그 얄팍한 심리,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그 가식적인 관계 하나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경조사 챙기느라 허리 휘고 안 나가면 욕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미련한 짓,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의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편한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억지로 나가던 그 모임들, 단톡방들 싹 다 정리하십시오. 전화번호부에서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너 왜 요즘 안 나와? 변했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남의 뒷담 화나 하고 남의 인생과 비교질이나 하는 그 지옥 같은 술자리에 갈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푹 주무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맛있는 차를 한 잔 끓여 드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남의 시선, 체면, 비교로부터 해방되는 그 짜릿한 자유. 이것은 오직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회에서 도태된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에게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혁명의 시간입니다.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사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발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품격 있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죽기 살기로 모여들까요? 왜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하다고 생각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면에 든 게 없는 사람들, 정신적인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 텅 빈 내면에서 오는 지루함과 공허함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돕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구걸합니다. 술을 퍼마시고 도박판을 기웃거리고 모여서 남 험담을 하고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야만 안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내면이 너무나 빈약하고 재미가 없으니 타인의 소음 속에 자신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속이 텅 빈 깡통들이 부딪히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요란함은 사실 나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수준이 높은 사람, 내공이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서 즐거움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 안에 즐거움의 원천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 한 권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하고 조용히 사색할 시간만 있어도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 굳이 남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 시끄럽고 영양가 없는 술자리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 금광을 캐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왜 밖에서 돌멩이를 줍고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는데 급급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혹시 평소에 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라고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왕따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남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수준이 높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독이라는 것, 그거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 정신적인 근육이 단단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자 형벌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 혼자 고고하게 걷는 당신의 뒷모습. 그것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요함은 내면이 텅 빈 껍데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맛볼 수 없는 품격 있는 평화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즐기는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발가벗겨서 적나라하게 해부해 봅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두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은 시절 30대, 40대는 어땠습니까? 정말 치열했죠?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더러워도 상사한테 굽실거리고 승진하려고 동료와 경쟁하고 돈 버느라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의 인생 시계추는 고통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네, 몸은 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더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때워야 하나 막막합니다.
시간은 넘쳐나는데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끔찍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5060세대가 이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 지루함을 못 견뎌서 다시 사람 속으로, 즉 고통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다 큰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잔소리하다가 싸움이나 만들고 혼자 있는 게 무서우니까 영양가도 없는 모임에 나가서 상처받고 남들 비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권태가 무서워서 다시 고통을 선택하는 꼴입니다. 연기가 싫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시계추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권태를 피하려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이 권태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혼자 노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최강의 무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짜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는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생명을 키우는 기쁨에 빠져 있고 누구는 서툰 솜씨로 악기를 배우며 소리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몰입만으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남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영혼 채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문외의 경지, 즉 번뇌가 사라진 진정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나 심심해, 놀아줘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의 처분만 바라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당신 손에 있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만하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나니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혼자라는 단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진리를 던졌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타인과 섞여 있을 때,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 n분의 1일 뿐입니다. 분위기 맞추려고 억지로 웃어야 하고, 남들 의견에 묻어가야 하고, 튀지 않으려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세계의 절대적인 제왕이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날지 모든 것을 오직 나 자신이 결정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왕국을 내 뜻대로 다스리는 시간. 그 자유롭고 위대한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처량한 독방이 아니라 나만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남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무리지어 매해하고 우는 것 많은 양떼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넓은 초원을 고고하게 홀로 거니는 위험 있는 사자처럼 사시겠습니까? 60년 아니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들 비위 맞추고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하셨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양떼 틈에 섞여서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껍데기 같은 인간관계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전화기 꺼내서 한번 훑어보십시오. 1년 이상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들 만나고 오면 기분 더러운 사람들, 내 에너지만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 망설이지 말고 싹 지우십시오. 차단하십시오.
인맥 끊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썩은 인맥이 빠져나간 빈자리가 사실은 당신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뼈에 새기십시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 수 없는 데서 온다. 오늘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그 사람, 늙어가는 그 얼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죽을 때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친구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방치해뒀던 나 자신, 그 가여운 친구에게 말을 거십시오. 고생했다고. 이제는 내가 너를 챙겨주겠노라고. 타인이 떠난 자리를 당신 스스로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고독한 노년이 남들의 그 어떤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파티보다 더 빛나고 품격 있기를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